엔화가 너무 쌌잖아요. 그쵸. 엔화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 환테크라든지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환테크를 좀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2배를 쫓아가는 거니까 ETF 중에 인버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1,500원의 달러를 샀는데 1,400원 떨어지면 나는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 환테크 투자를 하느냐? 뭔가 플러스 알파의 성과에 내가 도전하고 싶다. 그런 분들 4억이 남았네, 이 짜투리 돈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엔화 사두는 거지. 안녕하세요. 굿모닝 FN의 백성호입니다. 네, 김낙현입니다. 일본 여행 안 온 것입니까? 일본이요? 네. 일본은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가서 갈 사람을 만들면 되잖아요. 아, 가서 이제 네. 갑자기 근데 일본 얘기는 왜 이렇게 제가 올해 일본을 많이- 3번 갔다 왔어요. 많이 가셨더라고요. 3번 갔다 왔어요. 왜냐면 엔화가 너무 쌌잖아요. 그쵸. 엔화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제 환테크라든지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야무지게 엔화테크 좀 해놨습니다. 작년부터. 그 혼자 자꾸 이렇게 좋은 걸 하세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다 끝나고 이렇게 나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항상 좀 서운한데 어떻게 하셨죠? 사실 지금은 다 팔았고, 네. 왜냐면은 제가 원래 900원이 무너지고서부터 이거는 싸다 해서 계속 샀어요. 샀는데 그게 850원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그렇죠. 계속 손실이었다가 그게 이제 950원까지 다시 회복을 했어요. 오늘도 960원인가 50원인가 막 이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뭐 거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용으로는 저는 ETF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다 팔았어요. 근데 ETF가 저도 이제 엔화 떨어졌을 때 네. ETF를 조금 사긴 했거든요. 네. 그게 어쩜 일반적인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생각보다 파워풀하게 막 올라가진 또 않는 것 같아서 파워풀한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엔화를 만약에 내가 좀 더 이런 환테크를 좀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거죠. 레버리지 ETF나 뭐 레버리지 ETN.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2배를 쫓아가는 거니까 조금 더 도박수를 화끈하죠. 사실 근데 환율이라는 게 막 많이 움직여봐야 이번에 10% 올라갔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그러면은 이제 사실 20% 올라간 거니까 주식에 비해서는 그래도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하나를 뽑자면 무난한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ETF. 그렇죠. 뭐 거래도 편하고 네. 어쨌든 뭐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네. 세금 ETF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금융 소득이 크지만 않으면 네. 어느 정도 비과세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엔화는 파생 상품으로 속하기 때문에 100% 다 이제 세금에 이제 노출이 되고요. ETF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다 이제 배당 소득세를 다 내셔야 되고, 2천만 원 초과가 되면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약간 펀드처럼 네, 15.4%가 그렇죠. 붙는다. 네, 맞습니다. 반대로 미국 같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1 환율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거의 1,400원에 육박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내가 달러를 샀을 때 1,500원이 가야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냐면은 ETF 중에 인버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거꾸로 가는 이제 투자인 거죠. 만약에 내가 1,500원의 달러를 샀는데 1,400원 떨어지면 나는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런 종목이 있어요. 네. 근데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거꾸로 가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도 많고 이게 예측을 하는 게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1,400원 정도의 달러는 이거는 고점이다. 분명히 다시 1,400원 초반 혹은 1,250원까지 내려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달러 인버스를 사는 거죠. 조금 뭐 복잡한 전략 같이 네. 있지만 어쨌든 이제 흐름, 역사적인 흐름의 기준 라인을 네. 스스로 두고 그 라인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제 그렇죠. 전략을 좀 잡는. 네. 근데 저는 이제 주변에 보면은 네. 특히 엔화 같은 경우는 막 엄청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행 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환테크를 나는 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은 환테크는 그렇게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떤 분들이 이 환테크 투자를 하느냐? 제가 볼 때 돈이 남아도는 분들. 왜냐면은 사실은 마이너스 구간으로도 얼마든지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안전자산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환테크를 한다. 그러기에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지 않아. 내가 여기 5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한다? 왜 그래요? 그냥 S&P 5년을 묶이는 게 훨씬 더 낫지.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가 예금에 묶일 돈도 있고 채권 투자도 해놨는데 조금 더 돈이 남아서
뭔가 플러스 알파의 성과에 내가 도전하고 싶다. 그런 분들. 돈 남아돈다 했을 때 이게 순간 공감을 한 게 뭐냐면 네. 저도 투자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주식 종목들을 보고 이제 뭐 매수를 이제 하고 매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금이 남아요. 저희 같은 스타일은 예수금을 다 써야 그렇죠. 어디단가 넣어놔야 일을 한 것 같고. 그렇죠. 돈이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 뭐 한 40얼마 남았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환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좀 사놔봐야 되겠다 해서 맞아요. ETF 이렇게 사고. 우리는 40만 원밖에 없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돈이 4억일 수 있잖아요. 4억이 남았네. 이 짜투리 돈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애나 사두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여행이나 가야겠네. 그렇죠. 아예 안 되겠으면 여행이나 가지 뭐. 근데 요즘은 좀 일시적으로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엔화 환율이 워낙 많이 낮아졌고 네. 또 요즘에 달러는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잠깐 접근할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테크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엔화가 이제 떨어진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거나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의할 점만 좀 기억을 하셔도 이런 환테크는 좀 안정적이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좀 흔하지 않지만 우리가 환율 이야기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 저희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